네. 지금 어디까지 나왔죠? 로그 함수까지 나왔죠. 지수와 로그는 그 무엇에 해당하는 녀석이었다. 그래서 지수 일단 1차적인 최종 목적지는 지수 함수였고 1차적인 최종 목적지는 로그 함수였다. 그래서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뭐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여기도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자, 오늘 뭐 할 거다? 삼각함수. 네, 삼각함수 할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삼각함수라고 할 때 결국 구성은 그래프 방정식 아니네. 부등식. 다를 리가 없다. 네, 모든 구성이 다 똑같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수와 로그 했듯이 그 무엇에 해당하는 거, 그 무엇이 뭐겠어? 삼각. 삼각 B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번. 삼각 B. 알겠죠? 네. 근데 얘랑은 뭐랄까 그 규모의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다. 요렇게 한번 대응을 시켜보면 지수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때 이미 지수법칙하고 거듭제곱이 뭐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거기서 걔의 역개념으로의 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에서 이어져 온 거지. 그런데 이제 삼각비는 물론 이제 삼각비도 하긴 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죠? 1대2 대 루트 3. 뭐 그런 거. 직각삼각형 어쩌고저쩌고 하는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쯤에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약간 그 뭐랄까 가짜로 배웠다고 그럴까? 약식. 그래서 오히려 그때 기억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정의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제 그 무엇에 해당하는 삼각 B에 대해서 할 거다. 그 전에 규모가 다르다고 그랬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최종 목적지는 삼각 함수인데 1차적으로 뭐부터 배우느냐? 각을 배워야 돼요. 각이란 무엇인가? 각 뭐냐? 앵글이지. 그러니까 뭘 잰다는 거잖아. 그지? 잰다는데 어디를 어떻게? 변과 변 사이. 그래요. 이런 용어들에 우리가 약해요. 반직선 두 개가 이루는 사이각으로 재고 그 각을 재는 기준선의 반직선을 뭐라고 부르지? 시초선. 개념서를 읽으면서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면 이런 용어 하나하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뭐 저런 게 있었어 딱 넘어가. 한참 지나 그럼 이제 각을 재는 기준선이 뭐지 했을 때 뭐 있어 뭐 제일 쓸데없는 공부예요 이게. 기억이 나는 듯 마는 듯 한데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걸 청소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최악이라고 생각해. 안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보거든. 그러니까 중3 이전에 막 이런저런 선행 엄청나게 하는 거 있잖아. 미적분까지 했어요. 수학 2까지는 몇 번 봤어요. 다 쓸데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자기가 필요해진 시점에 그리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졌을 때 한 학기 전, 그러니까 잘해봐야 6개월 전쯤에 보면 돼요. 선행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초선의 회전 중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 반직선을 올리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이 아이의 이름이 동경입니다. 생소하죠? 그러니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사입각. 얘 이름이 편각이에요.
편각이에요. 예, 물론 편각은 반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만큼도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반시계 방향이라는 걸 또 정하기 때문에 요 작은 각으로 재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었고 삼각형도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각이라고 해요. 다 배웠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 편각이 이만한 동경이라고 해서 그것의 일반각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반각. 이건 뭐냐? 얘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제자리를 온다는 게 문제예요. 제자리를 온다. 그러니까 이제 360도, 그죠? 한 바퀴는 360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360도를 돌고 나면 제로 셋 돼가지고 0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냐의 문제예요. 옛날엔 그랬지. 예, 우리 중학교 때는. 그래서 가짜로 배웠다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각도 하나의 실수 체계, 좌표평면 체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각도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다. 알겠어요?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361도도 가능하고 362도도 가능하고 390도도 가능하고 이런 거야. 예.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차피 사진 찍힌 한 장면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 지금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그죠? 동경이 요 편각 알파의 위치에 와 있을 때 이 각이 얼마나 돌아서 여기까지 온지를 모른다라고 할 때 쓰는 게 일반각이라고. 그래서 일반각 세타는 편각은 분명히 알파인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360도 곱하기 정수배 이렇게 쓰는 걸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360도 한 바퀴지. 한 바퀴의 정수배. 이 정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물론 이 정수는 0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건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마이너스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게 일반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각을 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를 내거나 용도를 내거나 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편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너희들한테 훈련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에 관련한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두 일반각 알파 베타가 라고 한 다음에 두 일반각 알파 베타가 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뭐부터 하지? 직각일 때 이렇게 해볼까요? 두 일반각 알파 베타가 직각일 때,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 이게 이제 시초선, X축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으로 하니까 시초선이 있을 때 두 일반각이 하나가 여기 있는데 다른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화면상으로는 색깔이 전혀 구분되지 않겠네. 그래서 이 둘이 이루는 각이 이렇게 직각이 되었다. 라고 하면 그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문제예요. 편각으로 따지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그냥 90도가 날 뿐이지. 그런데 이걸 이제 일반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물론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는 몰라. 큰지 작은지는 모르는데, 이게 설사 음수가 나온다 해도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을 해버리면 이 n이 음수가 될 수 있어서 어느 쪽이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360도 n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6바퀴 돌고 여기 있고 얘가 4바퀴 돌고 여기 있다. 그러면 일단 바퀴 수에서 12바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제 360도의 n바퀴 차이 나고
그리고 조금 더 차이가 나게 되는데 90도가 난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이게 두 일반각 알파 베타가 90도를 이룰 때예요. 두 번째, 직선을 이룰 때. 직선을 이룰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동경이니까 한 동경이 이렇게 가 있고 다른 동경이 이렇게 가 있으면 이게 직선을 이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180도 차이 나요. 예상해 보건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360도 곱하기 n 또 플러스 18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세 번째, 일치할 때. 이게 원래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러면 한 동경은 이렇게 생겼고 한 동경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보통 같으면 알파 이퀄 베타 할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일반각으로 따지면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또 2n파 했을 뻔해. 360도 곱하기 n이다 라는 거예요. 얘네들 수순으로 따지면 더하기 0이다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게 되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제 약간 지루하죠? 그럼 이건 어때요? 일반각 알파 베타가 x축 대칭일 때, 그러니까 한 동경이 여기 있으면 다른 한 동경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x축으로 대칭시키면 딱 여기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거를 이 알파와 베타의 어떤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그렇지. 이게 둘을 더하는 거예요. 왜 더하냐면 이 노란색을 잘 생각해봐. 노란색을 잘 생각하면 일단 n바퀴 돌아. 지가 가진 바퀴수만큼 돌아. 그리고 요만큼을 세타라고 하면 플러스 세타만큼 거기서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 빨간색 동경은 지가 또 지 바퀴수만큼 돌아. 그런 다음에 시초선에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내려간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갑자기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세타만큼만 딱 틀어주면 이런 동경이 돼요. 그럼 그 둘을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여분의 두 각이 서로 지워져 0이 되고, 여분의 각이 지워져 0이 되고, 얘 n바퀴 돈 거, 얘 n바퀴 돈 거 다 합쳐서 360도 곱하기 n바퀴로 끝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랑 대응이 같은 건데 내가 얘를 메뉴에 써야 되는데 잠시 깜빡했어요. 자리가 안 그래도 부족하네. 2개 더 써야 되는데. 뭐 계속 해봅시다. 그러면 왜 x축 대칭 있으면 뭐 있겠어요? y축 대칭일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긴 모양은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동경이. 이거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건 그냥 관습적으로 붙이는 거고, 둘을 더했을 때 이제 여분의 각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 우리가 편각을 잴 때 항상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재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둘을 더했으니까.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이 겹친 부분은 좀 그렇고 요 부분을 떼다가 여기다가 붙여버리면 되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이게 대칭이면 이게 이 x축으로부터 떨어진 각이 x축으로부터 떨어진 이쪽 각과 같기 때문에 180도가 되기 부족분을 정확하게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180도가 된다. 그래서 더하기
180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하나 더 있을 텐데. 원점 대칭이 얘예요. y는 x 대칭. 그렇죠. 6번. 두 개의 동경이 이 y equal x, 즉 내가 얘를 맨날 45도 직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요 각이 45도란 뜻이에요. 이 45도 직선을 기점으로 요렇게 대칭을 이룰 때가 있어. y는 x 대칭일 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당연히 두 동경을 또 더하겠죠. 단습적으로 360n을 쓰겠죠. 그 다음. 더하기 90. 그렇죠. 더하기 90이에요. 이 노란색 편각이 가지는 양과 빨간색 편각이 가지는 양을 더했다고 할 때 요각하고 똑같은 각이 어디냐 하면 여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 이만큼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주면 90도가 된다. 알겠죠? 요렇게 6개. 저는 지금 칠판의 용량의 한계상 중구난방으로 적었다만 니네들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짝짝짝으로 맞출 수 있을 거야. 빼서 0이네, 더해서 0이네, 빼서 90도이네, 더해서 90도이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일반각 얘기고요. 우리 나중으로 얘기를 하면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만 일반각을 이렇게 쓰기보다 이제 고교 과정 지금 딱 이 수업만 지나고 나면 2n 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2파이가 360도라는 걸 대체하는 거지. 예, 앞으로 그래서 얘를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라던가 얘도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얘는 2n 파이, 얘는 뭐야 이런 거만 나왔어.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호도법을 배우기 바로 직전 단계라서 내가 지금 60분법으로 쓴다만 표현을 이제 달리 할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시초선, 동경, 반시계 방향, 편각, 그래서 일반각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얘기까지 정리를 잘 해두십시오. 이제 호도법 얘기. 아직도 각에 좀 머물러야 되는데 본격적인 삼각비를 들어가기 전에 각에 좀 머물러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몇 도 하잖아? 그지? 몇 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60분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궁금해 본 적 있냐? 왜 360도야? 대체. 왜 한 바퀴가 360도냐고. 우리가 1도라고 부르는 애의 실체가 뭐냐고. 뭐 이렇게 교과서 뒤에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 과학사 이런 거 없어? 들어본 사람? 1년이 365일인데 이제 그 사람이 5를 싫어한 거죠. 그래서 딱 360으로 하자. 얼추 정확해. 오 진짜요? 아니 물론 싫어할 리가 있냐 임마. 5가 약간 뭐라 해야 돼? 이월 같은 거 쓰는 거. 아 그런가? 그거는 오차, 측정 오차. 아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결국은 지동설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동전. 도는데 그럼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도는 게 보여? 이건 바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보고 측정을 하냐면 매일 아침 해 뜨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해 뜨는 자리를 봐서 오늘은 이제 오늘이라고 생각되는 시절, 달력이 없던 시절이야. 그냥 1월 1일 이러지 말고 달력이 없던 시절에
저 자리, 저 산 등성이의 저 자리에 해가 걸렸어. 저기서 해가 떴어. 그럼 그 다음날은 거기서 요만큼 해서 이렇게 떴어. 이렇게 해 뜨는 자리가 매일매일 변한다고요. 그러면 잘 관찰을 하면 요 지평선이 잘 보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 한번 갔다가 다시 갔다, 이게 이제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돼요. 예?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가,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점을 원래 내가 측정을 시작한 날로부터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 수를 센 거지. 그게 1년이다.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돈 거다라고. 예. 근데 해 뜨는 자리를 이렇게 보는데, 네 1도라는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변하겠니? 하루 만에. 어렵겠지. 그러니까 측정 오차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단위가 딱 떨어지잖아. 365보다는 옛날 사람들 막 6 신성시하고 3 신성시하고 그랬잖아. 360 얼마나 좋아. 6 곱하기 60. 그게 10분 초 시간의 그 단위가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의 섭니다. 이게 딱딱딱딱 다 떨어진다. 라고 해서 한 바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총 날수 361, 그거를 하루치 분량, 그 중에 하루치 분량을 1도로 잰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천문학적 미신에서 출발을 한 거고, 요 녀석이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 솔직히 우리가 모두 다, 자, 느낌으로 생각해봐. 30도 어때? 30도 얼만큼이야? 한 달. 자, 30도 이렇게 각으로 한번 크기를 생각해봐. 30도 하면 다 안다? 45도 졸라 잘한다? 이게 45도 그러면 이거 이 정도 그잖아. 60도 그래도 대충 느낌으로 다 알아요. 그치? 근데 90도가 직각인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90이라는 숫자와 직각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거야?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 평, 두 평, 세 평, 세 평수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도량형이라는 게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수학이라는 학문이나 과학이라는 학문 입장에서는 이 60분법이 매우 불편하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근대 과학은 그런 걸 용서하지 않죠. 여기를 한 바퀴를 이렇게 해서 360분의 1 한 거를 1도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그 틀을 깨서 이 각도가 불편한 이유를 한 가지만 들어주자면, 이런 거 돼? 직사각형의 넓이 하는데 여기가 3m고 여기가 5m면 이게 직각일 경우 이 넓이 얼마야? 15 제곱미터지. 이게 뭐냐면 길이하고를 곱해서 넓이라는 단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넓이, 부피는 상호 호환이 되는 관계지. 근데 3m에 60도를 곱하면 뭐가 나오냐? 처음 들어보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위 호환이 안 돼. 미터도 또는 도미터 본 적 없잖아. 얘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길이, 넓이, 부피라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도량형하고 60분법은 완전히 따로 놀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 혼자 놀아요. 지 혼자.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지. 야, 각도가 꼭 저래야 돼? 꼭 여기를 측량해야 돼? 여기를? 좀 우리 체계로 같이 오면 안 돼? 길이나 넓이 체계로 같이 넘어오면 안 돼? 라는 발상을 한 거예요. 각도를 새로 재자. 새로 정의하자.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희들한테도 역시나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지만 이제 공통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서, 공통의 약속을 새로 정의하는 일이라서 2학년들마다 어마어마한 혼란 시기를 겪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나도 요즘에야 좀 익숙한데 33평 하면 딱 감이 와. 요 정도 크기의 집 이렇게. 근데 84제곱미터 이거 정말 안 오거든, 감이.
집 크기 얘기할 때. 아, 니네는 평도 모르고 제곱미터도 모르냐? 그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이 팀이지. 자, 그래서 일단 1도라는 것도 한 바퀴를 먼저 정의한 다음 한 바퀴가 360도라고 정의한 다음 그것의 360분의 1을 1도라고 한 거야. 그런 것처럼 이 호도법도 원으로부터 정의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재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기억해. 네. 호도법은 진우야 여기 잘 봐. 여기를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보고 있냐? 여기를 제가 어디를 재냐면 반지름을 실로 떠. 반지름을. 자기 원이 있으면 자기 반지름은 정해져 있잖아. 예, 자기 반지름을 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반지름을 뜬 실을 이 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요 길이가 R이 되게. 자, 각도를 길이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길이로 변환. 예, 기준은 자기 자신. 이 원을 작게 하면 반지름도 같이 작아지고 원을 크게 하면 반지름도 같이 커져요. 예, 그래서 그 비례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원을 갖다 놔도 괜찮습니다. 이게 갖다 놓고 이 길이의 양 끝을 연결한 부채꼴의 중심각을 1이라 정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끝에서 아니에요. 원이 작아지면 반지름도 짧아져요. 이 반지름을 여기다 올리면 정확하게 요만큼이 올라갑니다. 이요. 그래서 여전히 1이 돼요. 원이 커져도 반지름도 같이 길어져요. 같이 길어져서 이 반지름을 떠다가 여기다 딱 붙이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비례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원을 갖다 놔도 괜찮고 자기 반지름 한 개가 호에 올라간 부채꼴의 중심각을 1이라고 하는 거야. 1.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 360분의 1 한 걸 1도라고 이렇게 자기 단위를 붙였지. 그럼 얘도 단위를 붙여야 되잖아. 단위를 1이 한 개라는 뜻인데 그걸로 각을 쟀다라고 해서 반지름 영어로 하면 레이디어스예요. 그걸로 잰 각이에요. 랭글. 이 아이가? 맞지? 맞지? 예. 그래서 라디 안이 된 거예요. 아니네. 레이디어스 앵글 줄여서 라디안. 그래서 얘를 라디안이라고 읽고 요 단위를 이렇게 꺽쇠 표시해서 라디안이라고 읽어요.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뭐다? 개수다. 한 개라는 뜻이에요. 뭐 한 개? 반지름. 반지름 한 개라는 뜻이에요. 1라디안은 반지름 한 개 이렇게 기억하세요. 2라디안은 두 개. 반지름 두 개. 반지름 두 개. 그치. 뭐, 지름인데, 애초에 레이디어스가 반지름으로부터 정의된 단어니까. 3라디안은 반지름 세 개. 반지름 3개. 자, 이제 질문. 요 한 바퀴 안에 내 반지름 몇 개 들어있냐? 6개가 아니라 못 쓰죠? 셀 수 없이 360, 많지 360. 않아요? 아닌가? 한 바퀴 안에 다른 거. 몇 개, 몇 개의 반지름. 야, 이제 고등학교쯤 되는 애들이 내가 개라고 했다 그래서 그게 꼭 자연수 한둘 셋 넷이어야 되냐? 그럼 내가 이거 절반 들어있으면 2분의 1개라고 그러면 틀린 말이냐? 그럼 2루트 2개라고 그러면 틀린 말이냐?
못 세요. 이제 유리수, 무리수 다 포함해서 개수로 셀 수 있는 거예요. 실수 범위까지 다 배웠으니까. 얼른 계산을 해 이놈들아. 예. 찍지 말고. 아닌가? 뭐야? 어떻게? 웃긴 놈들일세. 180개. 야, 12라는 길이가 있다 쳐봐. 12라는 길이의 실이 있는데 여기에 3cm라는 실이 몇 개 들어있어? 네, 어떻게 했어 니네? 10이 나누기 3. 그래. 예. 몇 개 들어있냐 그럼 나누는 거잖아. 네. 그 개수로. 한 바퀴의 길이가 얼만데? 2파이 r. 예. 거기 반지름 몇 개 있냐고? 2파이. 2파이게 있잖아요. 아, 맞췄다. 네. 다시 아직도 안 왔어? 우리가 원주라는 걸 알고 있잖아. 원주. 예. 원주가 한 바퀴잖아. 네. 반지름 r짜리 원의 원주 길이가 얼마냐고. 아이야. 2파이 r 아니야? 이것도 몰라? 아니 알죠. 그럼 이 2파이 r이라는 길이를 쫙 펼친 다음에 이걸 r이 몇 개 들어있냐를 세려면 뭘로 나누면 R로 되는데 그러니까 2파이 r을 r로 나누면 얼만데 2파이. 2파이라고. 오, 예. 2파이 개. 에? 네. 2파이 개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지. 니네 파이 맨날 얼마로 계산하는데? 3.14. 3.14 두 배 하면 얼만데? 0.28. 6.28개 정도 들어있다고. 별로 없네. 반지름이 6개 조금 남게 들어있다고. 어? 그래서 2파이 개의 반지름이 들어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한 바퀴를 몇 라디안이라고 한다고? 한 바퀴를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한다고. 반지름이 한 개 있으면 1라디안이라며. 네. 두 개 있으면 2라디안이라며. 그럼 2파이게 있으면 몇 라디안인데? 2파이 라디안이라고. 알겠어요?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우리가 한 평을 니네 감 안 오지? 그러면 3.3 제곱미터라고 이렇게 호환시키잖아요. 우와. 어? 미국 단위 아는 거 뭐 있어? 1인치는 이거 안 오지. 1인치 값 잘 안 오잖아. 그러면 이걸 얼마라고 하면 값이 좀 와? 이 감이 좀 와. 2.54cm 8. 라고 하면 값이 오죠. 화씨. 그래, 화씨, 섭씨 이런 것처럼 60분법과 호도법도 잠깐 우리가 그 감각을 익힐 때까지 이제 아예 라디안 쪽으로 모든 감각이 다 넘어오기 전까지 호환 과정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호환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우리는 60분법을 먼저 배웠고 30도에 대한 감각이 있지 6분의 파이에 대한 감각이 있지는 않잖아요. 난 있어. 난 6분의 파이 그러면 오히려 30도보다 더 먼저 이 각이 떠올라요. 근데 너희는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가 호환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한 바퀴를 일치시키는 거야. 한 바퀴를 60분법에서는 360도라고 하고 라디안에서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라디안은 웬만하면 생략합니다. 그래서 360도는 2파이 또는 2파이는 360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 대한 호환을 좀 해봅시다. 특수각 뭐 있죠? 우리가 30. 자주 사용하는 45. 그 있죠? 30도 이런 거. 45도. 30도, 45도, 60도. 60도, 90도. 90도. 0도. 80도 나가나? 180도? 0도는 0파이죠. 뭐 이런 거? 180도? 이런 거? 이런 걸 다 이제 원래는 다 외워야 되겠지만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360도가 2파이다로 시작하시면 돼요. 360도가 2파이다. 근데 어차피 짝수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 180도는 파이 라디안. 기억해. 요걸 포맷으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180도라는 기준선을 가지고 자, 30도를 라디안 호환해 보자. 그러면 이게 180도가 30도가 되기 위해서는 얘를 얼마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 되지. 양변을 6으로 나누는 거예요. 6분의 파이. 그럼 단위 호환이 되는 거죠. 얘가 6분의 파이예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앞으로는 30도를 6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쓸 거라고. 이해돼요? 네. 60도. 이거 60도 되려면 3분의 파이. 3으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얘가 파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분모로 뭐가 들어가는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호환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90도. 2분의 파이. 90도는 얘가 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 거기서 다시 반하면 뭐야? 파이. 4분의 파이. 그렇죠. 90도를 절반하면 45도가 되고,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다시 절반하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180도는 지금 말했듯이 파이고, 여기다가 이제 이 특수각들의 적당한 배수들은 지금 내가 이 특수각들을 외운 상태에서 그대로 배수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20도가 있다. 120도가 있다. 그러면 이거 60도 몇 개야? 60도 2개. 60도가 3분의 파이인 거 기억하면 얘가 얼마일까?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해돼요? 예를 들어 135도가 있다. 그럼 135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0도에서 45도를 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180도에서 딱 45도 부족한 게 얘잖아. 그러니까 180도는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니까 얘는 4분의 3파이.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빠진 내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270도는 90도가 몇 개? 3개.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몇 개? 3개. 2분의 3파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표준 모델로 해서 호환의 표준 모델로 해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아예 이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이거는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만 외우고 있는 거죠.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45도 2분의 루트 2, 60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보고 외워두세요. 코사인은 정확히 그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죠. 똑같은 값이. 코사인 45도와 사인 45도는 같다. 또 2분의 1.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1분의 1. 얘는 1분의 루트 3. 이렇게 하거든.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다가 슬쩍 6분의 파이.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이런 식. 단위 호환이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사실 얼마 안 걸려요. 서너 번만 보고 자기가 조금만 용을 쓰고 애를 쓰면 이걸로 전환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호도법으로 바꿔서 도대체 나아지는 게 뭔데요? 라고 하고 효과를 한번 봐야겠죠. 이런 게 있어요.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고 넓이는 S고 이 사이각은 세타라고 하자. 요 정도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물리량일 텐데 옛날 같으면 요 L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구하기 위해 예를 들어 얘가 10이고 예를 들어 얘가 30도다 라고 했을 때 L 길이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지름에서 지름 곱하기 360분의 30. 뭔 소리라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전체 원을 봤죠. 예, 전체 원에서 예, 중심각과 요 호의 길이가 전체 각과 한 바퀴에 대하여 비례를 가지고 있다. 이걸로 풀었죠. 비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L은 360도 분의 30도. 한마디로 분량. 한 바퀴에 대한 30도의 분량이 전체 호의 길이 얼마예요? 20파이죠. 요렇게 계산했어요. 요렇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각도는 각도끼리밖에 연산이 안 되는 거야. 각도는 각도끼리밖에 연산이 안 돼서 얘네 둘만 나눌 수 있지 얘랑 곱할 수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요걸 이렇게 도까지 같이 없애버리면서 12분의 1이라고 하고 12분의 20파이를 이렇게 계산했죠. 근데 자 이제 여기가 10이에요. 여기가 5분의 2 라디안이에요.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죠? 잘 봐요. 잘 봐요. 여기 라디안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게 마음속으로 개수여야 하는 거예요. 개수. 측량을 여기를 한 게 아니고 여기를 측량한 거라고. 여기를. 내 반지름을 여기다가 올렸을 때 한 개가 있으면 1라디안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가 5분의 2면 10이 몇 개 있는 거냐 여기 위에? 5분의 2개 있는 거예요. 내 반지름이 5분의 2개 있다고. 요거 위에. 그러니까 애초에 라디안은 호의 길이로부터 출발한 애라고. 그러니까 5분의 2개의 얼마가 있다고? 10이 있다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공식으로 만들면 이 각이 라디안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호의 길이 L은 자,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여기가 1이면 여기 반지름 몇 개 있다고? 한 개. 여기 2면 여기 반지름 몇 개 있다고? 두 개. 2R이라고 해줘. 여기가 3라디안이면 여기 반지름 몇 개 있다고? 3R이라고. 여기 세타 개 있으면 반지름 몇 개라고? R세타. R세타라고. L은 R 세타라고. 라디안이 각이 길이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공식의 뜻은 라디안이라는 각으로 길이와 길이에 얘가 같이 식으로 참여를 한 거라고. 자신의 단위를 없애버리지 않는 선에서. L은 R세타. 뭐 말 거창하게 했지만 외우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강호는 졸아가면서 외울 수 있겠어? 안 졸았어요? 자, 다음. 이건 못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혹시 중학교 때 공식으로 R, L, S 주어졌을 때 S는 기억나는 사람 있냐? R1, L까지 모르겠는데. L. 못하지. 정말 놀랍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더라고 이거. 무거워. 이건데. 원리 말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이게 넓이.
한 1000년 전 고대인들이 벌써 쓰던 방법이야. 얘를 만약에 세 조각 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엎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를 이렇게 3등분해서 그럼 요런 모양 나오겠죠.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지름이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라디안. L이 되겠죠. L. 아니 4등분 했다 그럴까 이렇게? 4등분 했다 그러자. 그러면 얘도 호고 얘도 호고 얘도 호고 얘도 호니까 얘네 둘 합치면 반반하면 요 반의 길이가 2분의 1 L 아니야? 그지? 그럼 만약에 얘를 8조각 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8조각. 그러면 요렇게 해서 위로 4개, 아래로 4개 이렇게 가겠죠? 직사각형. 어머,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넓이도 S일 거고 이 넓이도 S일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이 길이는 여전히 R이고 이 절반의 호 4개짜리는 합치면 2분의 1 L일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거를 극단적으로 얇게 거의 바늘 모양이 되게 치면 어떻게 될까? 직사각형이고요. 그러면 거의 요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바늘 모양으로 쳤으니까 서로 엇갈려 놓으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여전히 반지름이고 여기 볼렁볼렁볼렁한 애가 거의 직선으로 보일 텐데 이 녀석이 절반 2분의 1 L L의 절반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반 딱 갈라서 여기 잔뜩 친 게 위에가 있고 아래 여기 잔뜩 친 게 아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넓이는 계속 S일 테고 그래서 S는 얘와 얘의 곱과 같다 이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웁니다. 2분의 1 RL 2분의 1 RL 이제 이걸 기억한다는 전제하에 방금 전에 그 호 L이 라디안으로 표현된 중심각과 반지름의 곱으로 표현된다고 했으니 여기에 R 세타가 들어가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할까? 여기다 또 거창한 의미 부여할 거 아니야 방금 전처럼. 기계식. 수업에 집중을 하네 이것들이. 내가 방금 이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거창한 의미를 붙였잖아요 여기다가. 각이 R이 있다. 길이에 참여했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라 그러겠어? 각이 넓이에 참여했다. 각이 넓이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각과 길이, 각과 넓이가 호환되기 시작했다. 알겠어요? 네, 이게 라디안의 장점입니다. 라디안의 네, 호도법의 활용이 이렇게 돼요. 이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요. 아니 사실은 60분법의 장점이 없을 만큼 호도법이 유용해. 근데 그게 유용하려면 뭘 좀 배워야겠지. 뭘 좀 알아야겠지. 자동차는 유용하잖아. 그렇죠. 니네가 뭘 줄 알아야 유용하지.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각에 대한 서설을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각비로 들어가 봅시다.